네, 삼국유사 원효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331페이지, 이제 원문 기준입니다. 331페이지 밑에 줄, 제일 밑에 줄입니다. 지금, 원문 시작하기 전에, 요번에 삼국유사 원효 불기 2강의 내용이 좀 적어서, 다른 논문 이런 거 좀 읽어봐도 마땅한 게 없고 이래가지고 몇 가지 더 정리를 해서 이렇게. 첫째, 원효와 요숙공주 결혼에 대한 태종무열왕 원효 요숙공주의 그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자 한 12자를 파자 해석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원효 불기 원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전번 시간에 했고, 이번에는 원효의 불격의 업적, 그리고 원효의 입적과 찬미, 원문 기준 331페이지 밑에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35페이지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효와 요숙공주 결혼에 대한 3인 3사. 이건 제 나름대로 이 책을 읽어보고 또 삼국유사 책을 읽고 다른 몇 가지 논문을 보고 이런 결혼을 태종무열왕이와 원효대사 요숙공주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종무열왕이 요숙공주와 원효를 맺어주게 된 배경, 머리에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첫째로는 이 원효와 요숙공주가 결혼해서 설총이 태어난 그 시기가 65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에 혼란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태종무열왕은 이 불교를 삼국 통일을 위한 그 당시까지는 불교가 널리 아직 전파가 안 됐습니다. 법화왕 때 처음 들어와서 귀족 불교 중심으로 이렇게 불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중들에게 전파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태종무열왕은 귀족 중심 불교를 대중화하여 국가의 안녕을 도모할 필요성을 느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고성의 반열에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원효를 불교의 원효를 선택해서 원효를 띄워줌으로써 원효가 이 신라의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원효를 선택했는데, 원효와 요숙공주가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난 게 3, 4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3, 4일 만에 요숙공주가 임신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임신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원효를 자식을 위해서 원효를 맺어주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효 대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의 사위라는 부마라는 권력을 민중을 위한 교화의 방편으로 활용할 생각이었지 않느냐. 단지 요숙공주가 좋았다기보다, 요숙공주가 신라에서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숙공주를 탐했다기보다는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교화의 방편으로 요숙공주와 결혼했지 않느냐. 그래서 계율을 어겼던 낙인에 대한 괴로움을 떨치버리기 위해 요숙공주와 결혼하고 한 4년 뒤에 2차 당나라로 유학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자장과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서 경기도의 당랑성에 이르러 유명한 해고물 마시는 사건을 벌어지고, 거기에서 일체유심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정진하여 성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율 어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떨쳐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습공주는 원효가 잠시 머물렀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설총이 다른 사람의 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잠시 머물렀고, 그리고 다른 책에서도 우리 삼국유사에서는 요습공주와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렇게 불신하는 책도 많이, 불신하는 그런 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습공주는 그 태종무열왕의 뜻을 받아들여서 성녀와 결혼하면은 성녀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습공주 입장에서 본다면은 요습공주는 뭐 진골 귀족들 훌륭한 인물이 많이 있을 건데 불구하고 성녀를 택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임신한 그 자기의 아들을 원효라는 큰 인물의 아들로 알림으로써 가정을 포기하고 그 태종무열왕의 뜻을 따랐지 않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이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한자를 부수하고 쪽자, 부수 외의를 쪽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해하면 조금 공부하기 쉽습니다. 요거는 희롱할 롱, 뭐 농담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 왕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옥자입니다. 옥자 플러스 요거는 공손할 공, 손맛잡을 공. 그러니까 구슬을 가지고 손에서 구슬을 잡고 논다, 그런 뜻입니다. 논다는 뜻이 이제 희롱하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담, 우롱, 이런 단어들을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박호인데, 요거는 좀 과장하다는 뜻 아닙니까? 과장하다는 과자고, 요거는 오이과자입니다. 그래서 박이 지붕 위에서 다 이제 익어갈 무렵에는 박줄기 같은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박만 덩그렇게 남는다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이 덩그렇게 자기를 드러낸다. 그래서 오이처럼 생각. 그래서 요게 박호가 된 거죠. 요거는 호스라고 하는데, 미인의 이빨을 이야기하는 글자입니다. 이 옹은 우리 삼국유사책에 이런 스님은 요런 옹을 썼는데, 요 옹을 더 많이 씁니다. 독옹, 옹기할 때 독옹. 요거는 이제 막을 옹입니다. 막을 옹. 여기 기어와자 부수에 막을 옹자가 합쳐져서 독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래 볼록한데 요 한 군데 뚫려 있는 것을 보통 옹기라고 하는데, 요 독옹. 이거는 원숭이 후, 요 개견자입니까? 개 중에서 제우후, 제일 영민하고 총명한 그런 동물이다, 그런 뜻으로 원숭이 후. 요거는 이제 벼루연, 돌석, 돌로 된 벼루를 집에서 이래 항상 두고 보니까 이 볼연자를 붙여서 벼루연. 요 연적은 우리 그 붓설적에 이게 조그만한 거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전자처럼 이렇게 주둥이가 나오도록 하는 그게 연적. 미는 행, 요거는 작을 미자입니다. 요거는 갈척자, 자축거리며 갈척. 작게 되어간다. 그래서 작게 되는 걸 보통 오묘하다, 잘 안 보이면 오묘할 미. 이거는 부술새, 돌이 죽는다, 돌이 가루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부술새,
가루가 되니까 부술는 뼈해 뼈골자 플러스 12천간요 해자입니다. 이게 마지막 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몸이 저 무덤에 들어가면 이제 그 살은 다 녹고 마지막에 남는 것 거기 뼈 아닙니까? 그래서 뼈해. 요거는 그리어할 모. 요거는 저물 모자입니다. 요 저물 모자는 요게 원래는 요게 날일자가 있는데 요런 일 합쳐질 경우 요런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저물모 집에 밖에 나간 뭐 가족이나 이렇게 안 들어오면은 왜 안 들어오는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물모. 그렇죠. 그런 마음은 즉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워할 모정 사모. 요 고자는 고 플러스 머리혈. 요 고자는 고용하다. 품팔이 고자입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품팔이 일꾼을 데려다 놓고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머리를 둘레둘레 살펴본다. 그런 뜻입니다. 살펴보니까 돌아볼 고가 된 것이죠. 고개 해고. 그 다음에 이거 잠잘면, 눈목자. 이 민자는 보통 무지몽매하다는 그 백성을 무지몽매하게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몽매한 눈을 아직 못 뜬 무지몽매한 백성 그런 의미에서 잠잘면. 영어는 이제 터허 빌허지 않습니까? 터에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 흔적만 남은 거 이건 터허. 이렇게 우리 이 책에 지금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원효불기 효기 실계 생총. 원효가 이미 계율을 어겨서 설총을 낳았다. 여기는 보통 파괴라고 쓰는데 이건 실계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파괴는 완전히 계율을 어겨가지고 환속하거나 하는 강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파괴라는 용어를 쓰고 여기서 실계를 했으니까 원효 대사가 잠시 실수를 해서 계율을 어겼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걸 봅니다. 계율을 어기고 설총을 낳아서 이후 역속복 설총을 낳은 이후로 세속의 복장을 갈아입고 세속의 옷으로 갈아입고 자호 소승거사 스스로 오를 소승거사라 하였다. 그래서 이 거사라는 말은 불교 성녀를 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보통 일반 처사, 거사 이렇게 많이 쓰는데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를 성녀라기보다 소승거사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덕, 우인, 무롱, 대호. 우연히 강대들이 춤을 추면서 가지고 있는 큰 박을 얻어서 비상괴기 그 모습이 진기하여 그 박 모습이 진기하여 인기형 제위 도구 그 형상에 따라서 도구를 만들었어요. 이 화엄경 일절 무예인 일도 출생사 명명왈 무예. 화엄경의 일절 무해인은 무해인은 이거는 막힐 애자인데 이렇게 씁니다. 한 길에서 죽음의 생사를 벗어났다는 구절에 따라서 무예라고 이름을 명명하였다. 그래서 이게 그거를 무예 춤추는 걸 무예춤
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잉작가유우세.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세상에 퍼뜨렸다. 그래서 무의 이 춤추는 요거 내용은 다음인데, 상지차. 일찍이 그것을 얻어서, 박을 이야기합니다. 박을 얻어서 천촌만락 차가차무, 수많은 마을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췄다. 무예무라는 춤이 이 원효 대사가 만든 무예라는 춤이 조선시대까지 전승되어 무예춤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예춤의 그 동작 하나하나가 불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화용으로 원효 스님이 시작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영이기, 춤을 추고 교화하면서 엎드림 엎으며 돌아왔는데, 쌍구옥류 화후지배. 쌍추옥류, 요거는 이제 뽕나무로 만든 문, 그 다음에 요거는 옹기로 만든 이제 봉창이 옹기를 갖다가 끼워가지고 봉창을 만들었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을 쌍구옥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후지배는 어리석은 무리, 목매무지한 무리.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목매한 무리들에게 계식불타시호, 모두 그런 사람 모두에게 불법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 그래서 산골에 수많은 이제 골짜기 찾아다니면서 불법을, 가난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모두에게 불법을 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함작 나무 지칭, 모두 나무는 나무의 범어입니다. 그래서 나무 앞이 타불에 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두 나무 앞이 타불하고 엎드리면서 효지화 대이제, 원효의 그 교화가 매우 컸습니다. 원효가 그 대중을 교화하는 것이 신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런 뜻입니다. 기생년지촌 명불지, 그 원효가 태어난 그 마을을 이름이 불지촌이고, 사명초계, 절의 이름이 초계사이다. 자칭 원효자, 스스로 칭하기를 원효라고 하였는데, 이 원효는 한자로, 새벽을 한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효를 원효라고 안 부르고 새벽이라고 부르습니다. 거기 원효가 쓴 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세부라고도 하는데, 세부가 새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원효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새벽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개초희 불일지이 이야라. 대개 부처의 그 부처의 덕을 처음으로 빛나게 한 것이었다. 이 말은 원효가 일반 대중들에게 불법을 처음으로 전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원효 역시 방언야. 원효라는 말은 또한 방언이고 방언이다. 당시인 계의 향은 칭지 시단야.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말로 원효를 아침 새벽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리고 여기 세부나 시단이나 같은 새벽, 아마도 이두나 향찰 같습니다. 회주 분황사, 분황사에 기가하면서 찬, 화엄소, 화엄소 지소 제40 해향품, 종래 절필, 화엄경의 해석한 것, 화엄경을 해석한 화엄소를 편찬하였는데 그 편찬 내용의 제40 해양품에서 글 쓰는 것을 마침내 글 쓰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해양품은 보살이 수행하는 단계가 52단계가 있는데 해양품은 31에서 40단계인데 이 해양품까지 도를 닦은 사람은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상인송, 일찍이 소송에 관련되어 분구어 백송, 고개 위계 초지이, 백그루의 나무로 몸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계초지라고 이야기하였다. 이 위계초지는 앞의 내용과 같이 이 보살이 수행하는 단계 중에 40일, 50위가 있는데 그 위 중에 요 40일에서 52위를 십지를 하고 십지 중에 첫 번째를 환희지라고 하는데 그 환희지를 초지라고 합니다. 위계 초지, 그러니까 원효가 위계 초지의 단계까지 올랐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계 초지의 단계까지 올랐다는 것은 성사, 이런 스님이 여기 우리 삼국유사의 많은 스님들 중에 성사라고 호칭한 분은 원효 스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원효 스님의 불법의 경지가 높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인 해룡지유 성소로상 찬삼매경소, 또한 바다의 용이 깨어서 임금이 조서를 내려 길 위에서 삼매경소를 지었다.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내용은, 제일 밑에까지 내용은 송나라 고성전의 원효전의 설라에서 원효가 대한법사 금강삼매경소를 쓰게 된 내용을 이렇게 세 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우리 책에도 보면은 내용이 이게 요 내용이 엄청나게 깁니다. 긴데 또 요 내용을 제가 여러 번 책을 읽어도 잘 이 내용이 석줄밖에 되지 않지만 상당히 본각 이각 나오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이제 송고성전의 내용, 원효전의 설화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신라의 왕비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어떤 무속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불법을 구하면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왕이 사자를 보내어 사자가 떠났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이제 여기 용이 나타나서 영궁으로 그 사자를 인도하였는데 그 사자가 용왕의 용이 그 하는 이야기가 이 삼매경이 용왕에 있는데 그 삼매경이 막 이렇게 책으로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막 흩어져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알리면은 그 왕비가 낫는다라고 해서 그 사자가 이제 신라에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이제 대한법사, 여기 나오는 대한법사를 찾아봐도 뭐 저기 대한법사에 다 대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못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법사에게 삼매경을 이게 정리를 해보라, 흩어져 있는 것을 정리를 해보라고 하니까 대한법사가 정리를 하면서 해석은 원효밖에 해석을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원효에게 명해서 이 금강삼매경을 해석한 것을 삼매경소를 만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소를 잔하여 필연어 우지양각상 북과 연적을 소의 뿔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소 뿔이 두 개 있는데 그 사이에 연적하고 붓을 두고 인이지 각성, 그래서 각성이라고 이른다. 이 본각과 이 각성은 본각과 시경을 종으로 하는 대성인데 저도 이게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역표 본시 이각지 미지야. 또한 본시 이각, 본각과 시각 이각이 오묘한 것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본각과 시각, 이것도 책에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해설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걸 한번 공부를 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안법사 배례의 첨지, 그래서 대안법사가 이 금강삼매경을 펄럭이면서 종이에 붙였다. 이 말은 이제 용궁에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금강삼매경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이제 그 원효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엄 장하야. 또한 원효 지엄은 친한 친구, 아주 그 마음이 잘 맞는 그런 친구를 지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이 대한법사의 뜻을, 대한법사가 원효의 뜻을 잘 알아서 그렇게 서로 화합하여 이제 삼매경소를 마쳤다. 그런 요 단락은 이제 원효 법사가 이제 입적한 이후에 설총이 이제 추모하고 이제 마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입적 원효 법사가 돌아가시자 총세유해 소진용, 그 유해를 설총이 자기 아버지의 유해를 바세에 부수어서
모습을 소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위해를 파쇄해 가지고 상을 만들었다는 거. 상을 만들어서 분황사에 안치하고 이표 경모 정천지지, 존경하고 흠모하는 말할 수 없는 슬픔, 그러니까 하늘이 닿는 그런 마음, 이런 이제 부모가 돌아가신 아주 슬픈 마음을 말합니다. 정천지지, 정천포한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 것을 표하고 총시방례, 설총이 이 소상의 옆에서 예불 하였는데, 상홀회고, 상이 갑자기 돌아간다. 그러니까 상이 뭐 이렇게 예불 하고 있는데 약간 이래 돌아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상홀회고 지금유고이라, 지금도 그대로 앉은 상태로 있습니다. 효상소거 혈사방, 원효가 일찍이 거처하는 작은 혈사 옆에서 혈사가 있었는데, 유총과 지허운, 원효 집의 그 빈터라고 이야기한다. 참미하여 이르기를 각성촉의 이매축, 삼매축, 각성의 삼매의 축을 열고 무호종계 망가풍, 요거는 앞에 박으로 만든 그걸 말합니다. 박을 들고 춤을 춘다. 병을 들고 춤을 추면서 온 길거리에서 흩날리며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흩날리면서 글은 이런 막 이렇게 높이 쳐들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걸고 명을 요석 춘명거, 달 밝은 요석궁에 봄의 깊은 잠이 지나간다. 그래서 원효가 요석공주를 만났던 것을 표현한 겁니다. 문음분황 고영공, 그 분황사의 문을 닫고, 닫혀진 분황사의 문은 분황사의 문이 닫혀져 있고, 그 소상을 돌아보니 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고지는 여기에 뭐 쓸데없는 말이 들어갔다, 그런 뜻으로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미한 글은 앞에 원효법사와 설총의 그런 관계를 한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이렇게 좀 짧아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